업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거취 결정하는 건 어떤 거죠? 스스로 사퇴를 포함해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당원과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충분한지 아닌지 또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네,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동아일보 이윤입니다. 방금 그 인적 쇄신 말씀하시면서 세 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처분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거취를 결정하라 하셨는데 그럼 앞에 말씀하신 세 분은 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윤리위 처분이 나오면 그거에만 따르면 된다 이런 지금 현재 당무위원회에서 제대로 이제 조사해서 그렇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당의 원칙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그전 지도부에서 내린 결정이라도 그것 자체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당무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독립된 그런 감사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는 이름을 언급 안 하시다가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언급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어떤 거취를 염두에 두신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건 사실은 복수의 관계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김문수 후보님의 경우에는 대선에서 후보로 나와서 패배를 하신 분이니까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직접 언급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뜻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는 건 어떤 거죠? 스스로 사퇴를 포함해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당원과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충분한지 아닌지 또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일부 전당대 출마 후보들이 전환기 씨가 진행자로 포함된 뉴스채널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사실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주의에 맞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엄에 대해서조차 그분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태 의원이 혁신 후보들 간 단일화 재차 요청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 후보라고 이제 불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그런 입장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혁신의 방법론들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아직 그 후보 등록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로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후보에 등록하고 여러 가지 혁신의 목소리를 여러 사람이 거기에 후보로 등록한다면 다양하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선 투표가 있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그 당원과 국민들에게 더 다가오는 혁신안을 낸 후보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유권자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당 관련해서 홍준표 관련해서 신천지 공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후보님께서 말하신 인적 쇄신의 대상이 좀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우선 뭐 저기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당 소속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외부로 시선을 돌릴 만한 그런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 어떤 종교 세력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당의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그 논란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그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이중당적 문제, 그건 사실은 그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도 다음에 이번에 뽑힐 당 대표가 제대로 조사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특검 수사 계속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당대표 되시면 저당 의원들의 특검 수사나 압수수색이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예, 저 특검 수사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170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게 하는 게 제1의 목표로 저는 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면 120명 특검이라는 뭐 사상 최대 수준에 해당되는 특검과 뭐 그 수사관까지 합하면 5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0일이라는 또 사상 최장 기간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와 겹치기 때문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당이 해야 되는가?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방해를 하면 오히려 특검을 연장할 빌미를 주게 되죠. 국민의힘에서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보는 수사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대표로 제가 뽑힌다면 저를 위시해서 일치 단결해서 그것은 반드시 막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MBC의 임의원입니다. 그 내란 정당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의원님께서 이제 불법 기업에 반대해왔다는 걸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개헌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수나 한남동 관저에 달려갔던 의원들의 수나 그리고 탄핵을 갖다가 당론으로 반대했던 것들을 보면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저기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민주국가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당 내에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 당의 어떤 일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런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당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거는 법률가들한테 여쭈어봐도 진보적인 법률가조차도 거의 100% 그건 옳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한다는 그런 뜻으로 오늘 기자회견문에 그 내용을 실은 겁니다. 질문 마지막 한 개만 받겠습니다.
인적 쇄신 대상을 구체적으로 오늘 명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눈 어게인이나 이렇게 반대할 눈 어게인이나 이런 분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더 인적 쇄신 범위가 넓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범위가 있으신지. 그건 전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그 대선백서를 맡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 한 2, 3주, 뭐 길어도 3주, 짧으면 2주 만에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내용은 다 이제 저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외부에서 쓰는 그 대선백서 내용에 달린 거다. 저는 그것에 충실해서 거기에 나온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들을 다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